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책으로 인사드립니다. 댓글에서도 인생에서 꼭 읽어봐야 할 책 추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요청도 있었고요. 사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그 책에 대한 콘텐츠 추천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책 소개해 주세요. 뭐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생각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번 영상부터 일 주일에 한 권 정도는 제가 책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이름에서 저는 리얼 인생책이라는 이런 시리즈를 붙여 봤는데요. 사실 인생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인생책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처한 환경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만 권 이상 책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책을 읽히고 가르쳐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책을 읽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좀 실전적인 책들, 그리고 그야말로 리얼하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들 위주로, 효과 빠른 책들 위주로 제가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책이란 한 권을 읽어도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이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좋은 책들을 자주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방금 보여드린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시작할까 합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고 읽기 좀 편하고 누구나 좀 읽기 쉽고 재밌게 읽을 책을 추천해 드리고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전공책이나 토익책이나 참고서 이런 책을 빼고 읽은 책이 100권 미만인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책을 좀 평소에 많이 읽으신 분들에게는 이 책이 조금 쉽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내용만은 절대로 가볍거나 무시할 책은 아닙니다.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드리고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이민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이민규 교수님은 지금 이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계속 계시다가 제가 알기로 한 2-3년 전쯤에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실행이 답이다 책은 뭐 굳이 분류를 나누면은 자기계발서이긴 하지만 단순히 자기계발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듣는 뭐 심리학 개론 이 정도에 나오는 정도의 심리학 개념이나 이런 그 컨셉들을 가지고 책을 썼고, 여기 나오는 실제 사례들 같은 경우는 독자들이 교수님께 이제 메일이나 이런 것을 보낸 사례들을 모아서 쓴 책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은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심리학 교수님이 말하는 심리학적인 그런 개념이나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들, 우리가 현실에서 머리로는 알지만 뭔가 실천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쇼핑을 하면은 막 지름신이 들려서 멈출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지름신을 막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저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자꾸 거창하게 목표만 세워놓고 금방 사그러들고 포기하고 말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주제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책의 또 어떤 챕터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는 자존심이 너무 세 갖고 남들에게 사소한 부탁이나 요청 하나를 못해. 어떻게 하면 좋죠? 뭐 이런 독자들의 이런 실제 사연들 20개를 모아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생각을 성과로 이끄는 성공 원동력 20, 뭐 이런 부제가 있는데, 정말 이 책은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책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은 지금 표지가 조금 다릅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작년인가 이게 리패키지 버전으로 커버가 조금 달라요. 새로 나온 책들은. 하지만은 뭐 크게 뭐 차이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이 책은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은 책입니다. 구입해서 읽으셔도 좋은 책이고, 그리고 이 책이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네에 있는 공공도서관에는 다 비치되어 있는 책이니까 빌려보셔도 좋습니다.
또 아직 학생이라면은 각 대학 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는 책이니까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한 200명 정도에게 읽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좀 느끼는 이런 포인트가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20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한 2가지 정도만 살짝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나머지 부분들 또 그리고 이 책의 풀 텍스트는 여러분이 한번 꼼꼼하게 한번 혼자서 읽어보시면 아주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소개는 앞으로도 금요일이나 토요일 요 정도에는 할 것 같은데요. 주말에는 책을 한 권 이렇게 읽으면서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실행이 답이다의 그 가장 핵심 포인트 2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 책의 24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효율성과 효과성 되게 단어가 비슷하고 비슷한 의미 같지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개념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을 많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개념 차이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2개념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인생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투자한 노력이나 시간에 대비해서 나오는 결과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예전에 보면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면은 봉투 붙이기의 달인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뭐 그런 분들은 진짜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뭐 1분에도 뭐 100개, 200개씩 봉투를 붙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음 이제 그 공장에 가서 봉투를 붙이는 분이 1분에 10개를 붙였다 그러면 조금 더 숙달된 그런 그 공장 노동자는 한 30개 붙여요. 근데 달인은 뭐 100개를 붙인다. 이제 이런 거가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초보자보다는 조금 더 숙련된 노동자,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보다는 달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높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효과성은 뭐냐면은 실제 성과나 기여도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효과성입니다. 한마디로 성과나 결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민규 교수님도 저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안 되는 사람들,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효율성에 이게 좀 포커스를 두고 효과성에 소홀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도 이런 걸 공감하고 실제 그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물론 효율성이 있는 건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효과성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는 효율성, 아까 얘기한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그 결과의 비율, 이런 효율성은 efficiency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과나 결과로 이어지는 효과성은 effective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efficiency가 아니라 effectiveness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를 잘 음미하시고 이걸 생활에 잘 적용해 보신다면은 여러분이 내 인생이나 실제적인 삶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성적도 올라갈 것이고, 회사 다니는 분들이라면 뭐 인사고과, 뭐 KPI 지수 이런 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연봉도 올라갈 것이고, 뭐 이직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어찌되었든 여러분은 효율성도 있지만은 효과성이 더 좋은 이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할 2번째 내용은요, 여기 이 책 165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인생 살다 보면은 남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할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런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되게 막 부탁하기 싫고 괜히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할 일들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도 제대로 부탁하고 제대로 요청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도와주면서도 기분 좋은 사람들의 3가지 특성이라는 걸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도 그 도움을 받는, 그 도움 요청을 받는 분이 기분이 좋은, 이 3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린 건데, 이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이 다른 분에게 어떤 식으로 요청하고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관계를 사후에
연락을 하고 사후에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좀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투자한 노력과 실천 과정을 알려준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실 때도요, 띡 질문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 내용을 위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노력을 해봤고, 이 정도까지 알아봤고, 충분히 노력과 여러 가지 해봤음에도, 제가 여기까지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도 안 해보고, 기본적인 정보도 안 알려보고, 정보 좀! 나 도와주세요. 나 내일 면접이에요. 죽겠어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아셨죠? 두 번째,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겸손의 자세로 남다르게 요청한다. 저는 실제로 좀 이런 질문도 카톡으로 받아봤어요. 뭐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조언 좀 해주세요. 이러이러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혹시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요청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아님 말고요. 이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 입장이라면. 정중하게 부탁하고 그래도 모자란데 아니면 말고요, 이러면. 이게 예의라는 말이 아닙니다. 꼰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요청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게 이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그 저자의 뇌피셜이 아니에요. 전부 그 심리적인 기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떻게 리액트를 하는지, 이거를 다 심리적으로 다 분석한 결과들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특징, 이런 것도 다 심리적인 베이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답을 약속하고 도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감사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반드시 정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선물 같은 것도 주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누군가에게, 근데 뭐 커피, 뭐 카카오톡 이런 걸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뭐 이런 교환권 이런 것도 한 4,100원 하자, 아메리카노 이런 거 하나 딱 보내드리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아니면 뭐 작은 선물 같은 거 직장 동료나 선후배나 이런 분들이면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드려도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피드백을 주라는 게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궁금하겠죠. 내가 이 사람 지난번에 질문하고 그래서 도와줬는데 잘 됐나? 뭐 이번에 대학원 면접 본다는데 잘 됐나? 이렇게 좀 궁금해 한다고요. 근데 그냥 입 싹 닫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너무 이제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안 주세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합격을 했든 떨어졌든 제가 조언을 드리고 도와드렸던 분들이 지금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뭐 저한테 금전적으로 뭐 돈을 주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질문 한두 개 제가 도와드린 것 뿐인데도 뭐 커피 기프티콘 보내준 분도 계셨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너무 고맙게도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교환권 하나 보내주셔갖고 정말 제가 제 아내와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너무 덕분에 합격을 했고 또 이러이러한 포인트들이 면접에서 너무 효과적으로 잘 돼서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민규 교수가 말씀하는, 이 저자가 말씀하시는 도와주면서도 기분 좋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바뀌고, 여러분이 비록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조언과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끌어내고 얻어낸다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질문과 그 요청이나 그런 조언을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인맥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런 거 태도 하나, 자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책 내용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 책은 이 두 개 말고도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진짜 하나하나가 다 마스터피스예요. 진짜 하나하나가 다 걸작이고 하나하나가 정말 책 한 권으로 나와도 될 정도로 20챕터까지 있는데, 그리고 이 책은 좋은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으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목차 보시고 20가지 꼭지 중에서 그냥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위주로 순서대로 이렇게 안 보셔도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꼭지부터 읽으셔도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림도 중간에 많고 줄 간격도 넓은 편이고 그러면서도 너무 책이 이렇게 가독성이 좋게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을 진짜 감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 책이라고, 또 인생에서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저는 감히 추천드리고, 사실 첫 번째 책을 무슨 책으로 소개를 드릴까 하고 정말 거의 일주일 가까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어느 누구에게도 첫 번째 책으로 항상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 실행이 답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저를 믿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실천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강력한 그런 힘이 되고 든든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